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원소통위원회 위원장 이정미입니다. 오늘 나갈 영상은 제가 예비 사회복지사들한테 저희 사회복지 현장을 좀 PR하는 그런 영상을 찍었는데 기존엔 좀 기관 정보에 대해서 많이 찍었어요. 근데 오늘은 예비 사회복지사들이 과연 필요한 게 뭘까? 좀 사회복지사 개인들의 삶, 워라밸이라든가 재테크라든가 소진 예방 이런 얘기를 저희가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여기에 지금 5분이 와 계시는데 5분의 삶 어떻게 해서 그 생활을 유지했는지를 오늘 그냥 저희가 편하게 얘기 나누는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잘 계셨어요? 다들 이렇게 갑자기 에너지들이 빠졌는지. 1시간을 떠들었기 때문에 입을 풀다 못해가지고 너무 네. 지쳐가지고 요새 힘드시죠? 연말 돼가지고 다들 힘드실 것 같은데 워라밸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 또는 워라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워라밸의 기준이 다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날은 그냥 누워서 텔레비전만 봐도 참 편안하고 좋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고 또 어떤 날은 그냥 차 운전만 해도 좋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우리가 딱 뭔가 일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을 뭔가 서로 나누어서 그렇지 않은 시간에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 꼭 찾아야 돼 이런 것이 워라밸이 아니라 그냥 제가 편안하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워라밸 시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을 잘 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업무적인 부분도 내가 잘 수행해내고 내 일상, 삶도 잘 하고 싶은 거를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워라밸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4분기기도 하고 이제 좀 2022년도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 시점이다 보니 워라밸이라고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제 저는 그 이제 일상에서의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좀 하루의 마무리를 이제 요가랑 명상하는 거를 좀 즐겨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워라밸이 안 되고 있구나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지금 이제 요가 3년 차. 오래 하셨네요. 네. 세컨 잡을 위한 그런 포석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제가 살기 위해서 했었던 건데 또 최근에 코로나가 걸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또 이게 소진이 돼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명상하고 요가를 또 하다 보면 또 이제 내 스스로 조금 그런 에너지 충전이 돼서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데도 이제 선생님들하고도 이야기하고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좀 에너지를 나눠줄 수가 있고 에너지를 받는데 지금 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워라밸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워라밸이라는 게 이제 퇴근할 때 배달 어플 다 쓰시잖아요. 미리 배달해놓고 집에 와서 따끈따끈 먹을 수 있는 즉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삶을 사는 게 워라밸이지 않을까. 다들 스트레스 받았을 때 좀 그런 해소 방법 있으세요? 기혼자랑 미혼자들이 좀 다르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기혼자 같은 경우는 거기서 또 오는 어떠한 그런 스트레스나 느낌도 또 직장하고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미혼이신 분들은 스스로 혼자 본인은 스트레스 해소를 어떻게? 저는 사실은 스트레스 해소를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이제 저희 사회복지사들도 술을 먹어요. 당연한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영혼으로 아주 깨끗하거나 이런 절대적인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주로 좀 집에서요? 나가서 먹기보다는 살짝 재테크랑도 연결이 나중에 되는데 술을 마시는 게 재테크랑 연결된다고요? 새로운 좋은 방법을. 돈을 안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간 올드해서 안 쓰면 모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미혼이신 분들 이제 어떤 식의 정말 요가 명상만 하시질 않을 거 아니에요. 저 친구도 만나고 그치, 365일. 저도 미혼이긴 하지만 저희 가족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이야기 나누는 그냥 그날 어땠었고 이제 아이가 커서 약간 3단 분리되는 느낌도 있어요. 어느 날은 3단 분리? 네,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이렇게 다 3단 분리돼서 각자의 생활을 즐기는 시간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딸아이는 이제 친구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학원을 가는데 학원도 이제 좀 즐기는 학원이어서 네, 각자 이렇게 좀 3단 분리돼서 식구는 있지만 좀 혼자 사는 듯한 느낌을 가끔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집에서 고기를 조금 구워서 예쁘게 플레이팅 해가지고 그렇게 먹은 적도 있고요. 이렇게 식구들끼리 있어서의 즐거움도 있지만 나 혼자의 어떤 환경에서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혼자 있을 때는 나 혼자 산다 이런 느낌으로 좀 그런 걸 즐기는 게 저의 가끔 힐링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코인 노래방에 가서 어? 네, 2시간 동안 노래를 막 부릅니다. 뭐 랩도 하고 발라드를 부르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좀 이렇게 막 SNS에도 올리기도 하고 아. 네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좋아하는 곳을 가서 좀 맛있는 거 먹거나 좀 플렉스하는 거를 너무 가소비하지 않는 이상 워낙 가보고 싶은 데가 많아가지고요. 네, 저희 사는 동네 근처에 성수동이 있는데 거기 그 하플에 가서 물론 커플들이 많지만 네, 당당하게 제가 이 입을 하기 때문에 가서 이제 차도 한번 마셔보고 네, 그런 식의 약간 좀 힐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는 이제 좋아하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재테크 같은 거 좀 하세요? 재테크 중에 하나가 밖에서 안 먹고 집에서 먹는 게 재테크 하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하는 얘기고 재테크는 저 언감생심이죠 아직은. 이게 아이가 둘이고 가족 구성원이 이제 숫자가 4명이 돼버리면 이게 이제 어렵더라고요. 그런 얘기 나가면 결혼 그러니까 안, 요거는 결혼 안 한단 어려운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안 그래도 결혼율이 낮은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부부가 사회복지사잖아요. 다행히 수급권은 아니에요 저희가. 다행히. 예, 아니, 그건 지금 시대라. 루머였어요. 아 진짜? 네, 그건 루머였어요. 저희는 수급권이 아니에요. 받은 재산이 있어서 그런 아니 거예요. 뭐 그런 걸 떠나서 재테크 할 정도까지의 여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녀 둘에 성인 둘이니까 엄마 아빠에서 좀 어렵다. 그냥 보험이나 넣을 수 있고 따박따박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거를 뭐 돈을 여윳돈을 불려서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저는 그래요. 저희는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사가 아닌 다른 직종에 계신 분하고 결혼을 하신 분들은 또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분이 여기 계시는 분 같으니까. 아니요. 같은 여기도 참 사회복지사 부부네. 사회복지사 부부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또 사회복지사 부부. 섭외가 잘못됐네. 잘못됐네, 잘못됐네. 실패네, 실패. 아니 뭐 재테크까지는 아니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집을 늘려나가는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의 재테크였던 것 같아요. 특별히 재테크라는 게 뭔가 주식이나 요즘에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런 걸로 뭐 돈을 많이 불린다거나 이제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조금씩 이제 늘려나간다는 그냥 기분으로 정말 작은 집에서 시작을 했고 전세여서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조금씩 늘려나가고 그걸 내가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자 정도 할 수 있는 양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거를 내가 감당만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그런 재테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결국은 기존에 있던 분들은 그렇게 특별한 특별한 재테크가 거 없었다. 그럼 지금 젊은 친구들은 그래도 또 요새 뭐 언론에서 보면 다 뭐 주식하고 코인 한다고 하는데 혹시 제가 생각하는 재테크는 이제 시간과 성향 이게 좀 맞춰져야 되는데 저는 이제 2가지를 한 번에 하는 성향이 안 돼서 친구들은 다 하고 있었었고 근데 이제 저보고 해봐라. 그래서 나 못하겠다. 그래서 주식을 해봐라. 그래서 아이디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아예 맡겼어요. 맡기고 그래서 이제 연락 주면 빨리 껴. 왜 그 개미 그 있잖아요. 근데 저는 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걸 못 봐요. 근데 놓치면 이제 그 다음날 놓쳐서 어떡하지 놓쳤다 하면 이제 툭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도 좀 번 돈도 있었고 또 이제 마이너스 본 돈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 성향이 너무 안 맞아서 나는 그냥 오로지 적금을 들게.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성향의 문제가 더 크다. 네네. 그래서 여러 번 그렇게 했고 또 이제 그 번 돈이 참 신기하게 열심히 번 돈이 아니었나 봐요. 이게 정말 구멍이 새서 빠지더라고요. 좀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나는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그냥 열심히 적금이나 들어야겠다 이런 주의로 재테크를 지금은 하지 않아요. 딱 그냥 그 S전자 하나만 S전자 그래도 하나 남아있네. 그것도 8만대 들어가가지고 지금 완전 묶여있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장투 하셔야 되겠네요. 네, 잊고 있어요. 지금 잊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주식 얘기하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가계부를 쓰거든요. 그래서 다 매주는 아니고 그냥 이제 비정기적으로 하는데 제가 워낙 제 지갑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나가는 돈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가 좀 나갈까 그런 거 정리하다 보면은 새는 돈을 일단 줄이는 게 요즘은 또 재테크에 가장 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남는 돈으로 이제 공모주를 몇 번 사봤는데 예, 아주 요 근래 난리 나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아까 말씀하셨던 장투로 묵혀놨습니다. 근데 아무튼 요즘 상황도 상황이다 보니 일단 돈을 버는 다른 수입보다는 일단 아끼는 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 싶고 내가 좀 여유가 되고 체력이 된다면은 다른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거는 아까 엔잡이나 맞아요. 그런 부캐를 만들어서 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저도 뭐 진로 탐색 뭐 이런 거 강의하고 이러다 보면은 엔잡너? 우리가 이제 진로를 저희는 이제 자활에 이르게 좀 해야 돼서 진로 얘기 나오면 굉장히 뭐 블로그 쓰시는 분, 그다음에 뭐 다양한 활동, 그다음에 배민도 뚜벅이도 주말에 하시고 점심에도 나가서 하시는 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부수입을 굉장히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그거를 또 현장에서는 또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또 그런 부분을 또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엔잡러들이 좀 숫자가 되나요? 난 그거는 잘 궁금해. 그러니까 많이 보이나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좀 하고 싶어요, 사실. 하고 싶어요. 손은 다 하고 싶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혹시 시설에서 만약에 직원이 제가 뭐 주말에 투잡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러면 괜찮다고 하실 거예요? 사실 허락해 주실 건가요? 저는 허락해요. 투잡이라는 게 사실은 저는 근무 시간 외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뭐 그거를 나중에 전업을 준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업을 준비하는데 내가 미용사를 하겠다. 새롭게 미용사나 피부 미용 하겠다. 그래서 배워가지고 스페어로 나가거든요. 주말 알바만 하러 가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가는데 그거를 주말에 넌 항상 언제 호출이 될지 모르니까 대기하고 있어라. 이건 아니야. 그러면 대기하고 있으면 그거 글로 비용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돼서 얘기가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은 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조정하고 하는 부분이 되면 그래서 본인도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되고 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누구나 다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삶이 여유로워지면 모든 게 여유로워져요. 여유가 있어지자. 라고 마인드 컨트롤하면 여유가 있어지는지 사실은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집에서 계속 부부싸움 했고 막 이러면 내가 지금 너무 스트레스 상황이면 클라이언트 만났을 때 제대로 서비스 못 줄 것 같거든요. 일도 집중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싶네요, 갑자기. 혹시 자리 나면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관리자 입장에서는 너가 주말에 일을 하던 말던 놀던지 뭘 등산을 가든지 나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었는데 굳이 얘기를 해서 과장님 저 주말에 저기 심야 알바하고 있어요 했어. 그런데 월요일 날 와서 애가 졸아. 이제 이러면은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당사자 입장에서도 굳이 얘기를 왜 했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좀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선택한 거에 있어서는 모든 어쨌든 책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요일 날 열심히 막 이렇게 하고 월요일 날 와서 졸고, 그런데 이 조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제 업무에 영향을 미치면 이게 조직 전체로 이제 영향이 미쳐지니까 그건 이제 자기 책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모여가지고 내정자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되게 충격이었던 게, 제 생각에는 내정자는 관장, 부장, 뭐 법인이 바뀔 때 이 관리직만 일하고 했는데 라이노커들은 사실 내정자가 거의 없거든요. 지금은 특히 요새 시대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소개는 받고 추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럼 추천해도 뭐 이게 이제 뭐 공고를 냈으면 거기가 뭐 어떤 일 하는 거냐 이런 거는 이제 물어볼 수 있죠. 근데 내시라고 그러고 내서 이 사람이 그냥 누가 냈다라는 거는 알고 면접을 볼 수 있지만 굳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추천해서 서류 누구 나머지 분들하고 같이 경쟁하는 거지 내정이 돼 있는 신입사회복지사는. 자, 본인이 탈락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저 중에 추천받은 사람이 있을 거야. 뭐 예를 들면 관장님하고 뭐 아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떨어졌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그 매체를 통해서 복지 현장 이야기가 과거보다 또 많이 알려진 것도 그렇고 이제 선후배를 통해서도 듣는 것들이 있다 보니 이해하는 과정이 있어서 다 있는 그대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나는 열심히 준비했고 조건도 똑같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되지? 라는 그런 것들이 좀 그런 의심도 드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그런 면접을 보고 이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떨어진 거에 대한 사유를 이야기를 해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유를 그래서 얘기해 주는 곳도 있다고는 하던데.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인터넷에 보니까 어디 뭐 복지 현장 아니고 기업인데 지원이 안 됐어요. 근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장문의 문자가. 기아가 이제 떨어졌지만 뭐 세세적으로 이게 쓰면서 그 문자를 보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세대들한테는. 저도 본 거 중에 그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줘서 회사에서 당신의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지적을 해줬대요. 그래서 화가 나서 전화를 했다는 사람들. 아니 이게 내가 왜 이거를 당신들한테 지적을 받아야 되냐 이러면서.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 뭐 예비사회복지사들이 저는 늘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토론을 하려면 그런 본인의 가치관, 가치관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어쨌든 사회복지사를 하게 됐다라고 해서 사회복지사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지, 내가 만나는 클라이언트들이 나보다 나은 조건에 있는 사람을 만날 일은 사실 잘 없잖아요. 대부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만나는데 내 삶이랑 다른 삶을 살으신 분들이라서 그런 삶을 좀 공감하거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화든 드라마든 좀 간접 경험을 좀 많이 해서 이분의 삶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이렇게 내재화돼 있으면 그 토론할 때 그게 다 녹여져 나올 것 같고 저희는 그거를 보고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학교 공부만이 아니라 굉장히 좀 다양한 활동, 그래서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저는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자원봉사도 안 하고 아르바이트도 안 해서 아까 영어가 필요 없다라는 것보다는 막 도서관에서 스펙만 이러고 영어하고 하고 있는 것보다는 저희 현장은 좀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자원봉사,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더 이 클라이언트하고 만났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때 면접 볼 때 그때는 뭔가 일어났던 것들의 경험도 많지 않잖아요. 실패하거나 어떤 도전했던 것들을 더 많이 또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내가 어떤 의미를 경험했고 그래서 만난 사람들은 어땠으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더 성장할 것인지, 그런 청사진은 기관의 어떤 미션과 비전과 연관돼서 말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혹시라도 뭔가 하고 싶은데 망설이고 있다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계속 알리는 게, 그리고 그런 알리는 것들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리면은 사람들이 같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뭐랄까 자기만의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 어떤 뭐 그런 컨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요즘은 다들 그런 형태로 뭔가 자기를 피하는 시대다 보니까 좀 복지에 관련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좀 긍정적이고 좀 뭔가 좀 약간 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좀 재미있는 가벼운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쪽에서는 그런 질문도 했었어요. 가출해본 경험이 있냐? 가출은 안 했어도 가출하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있냐? 왜냐면 저희 청소년 쉼터, 저희 성매매피 여성 지원시설은 기본이 가출이거든요. 이 영자들. 근데 자기는 한 번도 가출한 적이 없고 가출하고 싶은 생각 1도 든 적이 없으면 과연 가출을 이미 너무 많이 해서 탈가정 된 이분들을 얼마나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 청소년 지원시설에 아마 면접 보러 가서 혹시 가출한 적 있으세요? 이러고 면접 질문을 하면 순간 이게 했다고 그래야 되나 안 했다고 그래나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왜 질문을 하냐라는 거는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가출해가지고 여기 있는 가출 청소년 쉼터인데 본인은 가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가출하는 생각이 없으면 과연 어떻게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이 자리에서 이런저렇게 위원들하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운 것도 있었고, 저도 또 앞으로 가서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 영상이 사회복지 현장에 나오실 예비사회복지사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어떻게 인사할까요? 이렇게 손을 박수 치면서 마무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